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카페에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다 저에 대한 관심과 많은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논리 없이 그냥 비방식으로 다시는 글들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심을 보여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화답도 해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댓글들을 볼까요? 자, 박땡땡님. 자, 지금 5년 안에 아니면 10년 안에 2번 걸리신 분들 사례에서 제가 집행유예가 많이 나올 거다. 벌금형보다는. 근데 우리 박땡땡님께서는 벌금형이 나온다라고 달고 계시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지 최근 중앙일보 기사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통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2020년이 안 넘어갔잖아요. 2019년 걸로 하기에는 좀 미진해요. 왜냐하면 윤창호법이 6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것만 갖고 해야 되는데 기자님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어떤 사례들 가지고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모아놓은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중앙일보 기사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 잔이든 10m만 갔든 음주운전 또 걸리면 징역형 때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징역형을 때렸다는 건 이제 실제로 실형을 갔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집행유예를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도 징역형의 일종입니다. 자, 여기 표 하나 지금 보시면 사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집유 나왔고요. 물론 벌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유예가 굉장히 많고 그 밑에 보시면 결국 두 가지 판례를 종합하면 만취해도 초범이면 다소 처벌이 낮아지지만 술을 가볍게 몇 잔만 걸쳤더라도 기존에 음주한 전력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벌금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몇 회 걸렸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뭐 벌금 나올 건데 왜 자꾸 겁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계가 말을 해주잖아요. 팩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땡땡땡 주부님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는 신의 아들만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카페에 구제 사례들은 다 신의 아들들이라면 그러면 대체 신이 몇 명일까요? 신들이 모여 사는 궁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카페가. 물론 이제 구제가 그렇게 모든 사례에 있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제가 되는 분들은 여전히 구제가 되고 있고 구제가 될 만한 사유인지는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 김유경 님이 뭐라고 올려주셨냐면 면접 때 블라인드라서 경찰 법무 쪽 아니면 9급 일반 국가직 지방직 최종 합격 후에 신원조회를 해서 면접 볼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라고 썼고 최종 합격 후 벌금 조회가 드러나도 결격 사유가 아니므로 임용된다고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가 잘못된 정보다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 힘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냐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이런 댓글은 좋아요. 왜냐하면 저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피드백을 주시는 거니까 거기에 있어서 제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찾아봤는데 이 뉴스가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 국가 회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팩트에 가까운 뉴스 기사라도 보자는 거예요. 자, 2016년 기사라 조금 되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합격을 시켜주더라 이런 어떤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이제 서두가 시작이 됩니다. 기사에. 여기 아래 보시면은 경찰 관계자는 현재 면접을 앞둔 수험생에 한해 신원조회를 시행하는데 당사자의 국가관이나 개인 신원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다. 수사 기록과 범죄 기록은 확인하지 않는다. 서류 전형에서 이미 확인되기 때문 범죄 경력 같은 경우엔 결론적으로 일단은 서류 전형에서는 아직 경찰직이나 또는 이제 법원직 같은 경우, 법무직 같은 경우에들은 본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래 보면은 신원조회를 통해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접은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채용이 안 됩니다라는 규정이 없는 이상은 주관적인 부분이라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경찰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유의미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또 댓글 하나 들고 왔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하이 브레인넷이라고 해서 그 연구직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여기 질문을 보시면은 최종 면접 합격 후 음주 경력이 이제 조회가 되냐 이런 질문인데 연구직에 대한 거죠. 국가기관에 대한. 경찰에서 해당 기간으로 넘기는 신원조회 결과에는 적격, 부적격 유무가 없다고 하고요. 다만 신원조회 내용에 벌금형 이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공무원 결격 사유는 금고형 이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만 특별한 직군에 지원하는 경우 벌금형이라도 신원조회 내용에 포함되고 이명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공기관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김유겸님께서 댓글로 다신 것들 면접 때 블라인드라서 경찰 법무 쪽 아니면 9급 일반 국가직 지방직 최종 합격 후 신원조회
면제를 해서 면제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찰하고 법무 쪽 빼고 구급 일반 국가직 지방직만 말한다면은 김유겸 님이 말이 맞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그 영상에서 말한 것들은 전체 모든 공무원과 연구직을 통틀어 얘기한 거예요.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또 김유겸 님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로 딱 놓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유겸 님 말도 맞습니다.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마지막에 잘못된 정보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 말이 국가기관마다 다른 거라는 의미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정보는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화리팅님,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2019년 12월 뺑소니 사고가 났고 경찰 수사관이 뺑소니인지 일반 사고인지 모르겠다 해서 검찰에 넘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020년 5월에 가해자가 뺑소니로 이제 벌금형을 받고 판결이 났습니다. 민사형사 합의금 받을 수 있는 건지 일단은 민사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형사 합의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구약식 받았는데 형사 합의 하려고 하는 가해자가 있을 수가 없죠. 사실상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형사 합의는 의미가 없고 다만 가해자의 보험사를 안다면은 직접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치료받았던 거는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해요. 팔짱 기자님, 유기뺑소니인가요? 물어보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에는 유기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구성요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주 차량죄가 성립이 된 경우에는 따로 그 형법에 유기죄가 성립이 안 되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보시면은 2항에 나와 있어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써 있죠. 그래서 따로 형법은 성립이 안 되고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네, 뺑소니 당했어요. 햇니님. 어제 날짜 킥보드 운행 중에 헬멧 착용 후 안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승합차가 절치고 그대로 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계속 연락 오는데 어떻게 응대해야 될까요? 일단은 쾌유를 기원하고요. 가벼운 철가상으로 진단 2, 3주 정도인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손해사정을 하면서 제가 진단 2주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받는 분을 봤어요. 경륜 선수인데 그것도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9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근데 하루에 버는 게. 평범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대부분은 진단 2, 3주 나오면은 고만고만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고만고만해요. 치료를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 보험사에 연락하셔가지고 치료 끝났으니까 보험합의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쌀가자님, 도주 관련. 대리가 잡히지 않아 큰 길까지 운행 중 음주 단속을 보고 불법 유턴에 도주했습니다. 불법 유턴하는 과정에서 인도 블럭 펜스 추돌 사고가 있었고요. 200m 정도 도주 후에 아파트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조회로 저한테 전화가 왔고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인도 블럭 펜스가 미세하게 휘어 있어 담당자와 연락해 수리를 했습니다. 뺑소니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대물 뺑소니가 있고 그다음에 대인 뺑소니가 있어요. 대물 뺑소니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해요. 이거는 뭐 취소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벌금만 나와요. 근데 대인 뺑소니가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이건 면허 취소가 4년에다가 기본적으로 벌금이 500, 1000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대물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뺑소니죄가 심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음주에 대한 게 지금 쟁점이 되는데 CCTV를 통해 가지고 입증이 되면은 음주운전 했다는 것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대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피의자는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기대 불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죄를 인멸하거나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은 거짓말로 인간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가중처벌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대로 얘기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합의가 결렬되자 상대방이 뺑소니라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사근사근님.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나요? 편의점으로 가려고 했던 게 자리 이탈을 객관적으로 도주를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편의점까지 갔던 것이 내가 도주의 의사를 갖고 간 게 아니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또는 내가 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잠깐 이동을 했던 거다. 애초에 도주를 하려고 했다면은 편의점까지 갔겠냐. 그냥 집에 갔지.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걸 정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증을 위한 증거가 뭐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편의점까지 가는 과정이 이렇게 설렁설렁 가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지 가면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거고 이런 CCTV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 일을 하셨던 분의 증언도 필요하겠죠. 이분이 들어왔는데 태연하게 뭐 물 한 잔 마시고 나가셨지 도망가려는 어떤 그런 의미는 없었던 것 같다. 약간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네,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되었습니다. 이과생님. 지인이 제 명의의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적발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 면허 취소 결정. 자, 질문이 만일 이 사람이 제 명의의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다면 어찌 되는지. 자, 근데 지금 무면허잖아요, 무면허. 무면허면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이때는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렇게 되면 관계가. 차주가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무면허자가 운전을 하는 걸 알고 이걸 줬느냐. 약간 이런 과실 비율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과실이 전혀 없다면은 무면허자가 다 알아서 자비로 보상을 해야죠. 차를 빌려준 입장에서는 관계가 없죠. 그러나 차를 빌려주면 안 돼요. 무면허 운전자한테. 질문 자체가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면허 보험. 자, 감사원하고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무면허를 찾아낸다고 하는데 경찰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무면허 접수된 거를 한두 개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가능한 건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잡죠. 근데 무면허 운전 자체를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보험 접수가 된 거를 보험개발원에 이렇게 해갖고 경찰 시켜갖고 한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 그걸 어떻게 다 해요? 보험개발원에 그걸 해가지고. 돌문어님,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사망사고 같은데요. 면허구제에 대한 부분이라 따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망사고라 이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 카페와 유튜브 게시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